제가 14kg를 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댓글에 영양제, 보조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식단과 영양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먹는 것 대비 살이 찌는 체질이었고 항상 피곤하고 공복을 잘 못 견디는 편이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한 달 정도는 끊어서 인슐린 저항성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공복 후의 첫 끼니는 정제 탄수화물을 빼서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전략을 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호주산 목초우, 야채를 쪄서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가지고 다녔고요. 종종 고기 대신에 생연어를 싸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 밥을 먹고 오후 간식은 삶은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를 먹기도 했었는데요. 아침 도시락을 싸기 힘들어서 점심과 저녁을 먹을 때는 저녁 식사를 설탕을 뺀 한식에다가 귀리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탄고지 레시피 책이나 집밥 클래스 영상을 참고해서 요리를 했었는데요. 홀썸 모먼트님의 책이나 영상도 건강한 집밥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되면 공복을 견딜 수 있게 되는데요. 누구는 저처럼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을 한 달만 끊어도 공복 16시간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복 후에 첫 식사를 인슐린 분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식단을 하면서 조금씩 공복 시간을 늘려서 16시간씩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복 시간 늘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만 잘 돌아간다면 지방은 알아서 연소가 돼야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살이 빠질 때까지 식단 원칙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은 끊는다. 두 번째, 공복 후의 첫 식사는 각자 취향에 맞는 저탄고지를 한다. 즉 인슐린 분비를 안 시키는 식단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올리브 오일이나 에사비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여건상 외식을 해야 된다면 샤브샤브나 수육을 먹는 방법, 혹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식당 밥을 먹기 전에 라이블리 스무디나 삶은 계란을 쌓아서 먹는 방법. 세 번째, 그런데도 공복이 힘들거나 탄수화물 욕구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식사량이 너무 적진 않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복이 편안해지고 16대 8 간헐적 단식과 첫 끼는 저탄고지,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이 빠지다가 정체기가 된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때 카르니틴이나 코큐텐을 추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지방을 태울 상황이 아닐 때 카르니틴을 먹으면 효과는 없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 이걸 다 했는데도 안 빠지는 경우에는 호르몬의 문제나 장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대사에 도움이 되는 종합 비타민을 계속 먹었는데요. 건세바이오텍의 멀티 제품을 먹었습니다. 이 제품을 골랐던 이유는 불필요한 부영제가 없고 비타민 B가 골고루 있고 미네랄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었고요. 정체기에 메타그린 부스터샷은 2주 정도 먹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카테킨만 있는 슬림업 제품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소변 유기산 검사하고 나서는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카르니틴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코큐텐을 추가했었습니다. 지방 대사를 돕는 카르니틴은 여기 이 제품을 먹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했었고 그냥 딱 카르니틴만 있고 원재료사가 괜찮고 그중에 값도 싸더라고요. 이게 한 알이 500mg이라서 하루 2g을 맞추려면 그 흡수율 기준으로 맞추려면 하루 6알을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공복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침 공복에 3알씩, 그러니까 흡수율 기준 1g 정도만 먹었고요. 이게 한 통이 한 달 기준인데 저는 3알씩 먹었기 때문에 2달 동안 먹었습니다. 코큐텐은 메타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메타부스터 Q10이라는 건데요. 이 제품은 원래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취급하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2달 정도 같이 먹었고요. 이 제품은 코큐텐에 밀베아 추출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시너지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 했던 식단과 영양제들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주중에 16대 8 간헐적 단식과 점심 구내식당에 가기 전에 삶은 계란 2개 먹는 거고요. 주말에는 아침도 가족과 함께 먹고 외식도 자주 합니다.
영양제는 지금까지 먹는 거는 종합 비타민과 마그네슘을 먹고 있고요. 요요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먹는 두 가지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일단 효소라는 게 우리 몸의 화학작용, 대사를 도와주는 단백질 일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인자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못하거든요. 첫 번째, 마그네슘은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의 보조인자입니다. 여기저기 다 많이 필요한데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챙기는 이유는 ATP라는 에너지 생성, 혈당 조절과 인슐린 신호, 당과 지방산 대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마그네슘에 어떤 게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흡수율이 가장 높은 형태는 글리시네이트가 붙어 있는 마그네슘이고,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형태는 말레이트 마그네슘, 또 뇌 기능이나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형태는 트레온산 마그네슘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가 거의 안 되는 제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그네슘은 위장 장애가 없다면 공복에 드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B군 역시 효소를 도와주는 도우미인데요. 역시 당, 지방,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성, 또 해독이나 호르몬 대사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로 비타민 B1, 2, 3호는 연료를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에 필요하고, 7번은 손톱과 모발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고요. 6, 9, 12는 신경과 유전자 작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꼭 먹는 게 엽산이잖아요. 그게 비타민 B9거든요. 비타민 B군은 잘 조합된 복합제로 드시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합 비타민을 고르실 때는 B군이 활성형 제제인지 1, 2, 3, 5, 7, 6, 9, 12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성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었을 때 변환되지 않고 바로 몸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비타민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활성형인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3은 활성형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B5는 활성형이 좀 드물고 B7, BOT는 그 자체로 활성형이기 때문에 1, 2, 6, 9, 12가 활성형인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가 꼭 챙겨 먹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꼭 먹어야 되는 성분이고 스트레스 상황이나 카페인을 먹을 때는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두 개는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 비타민 고를 때 비타민 B군이 활성형인지, 미네랄이 흡수가 잘 되는 킬레이트 형태인지, 몸에 좋지 않은 부영제가 들어있지 않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또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높으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시트레이트 혹은 말레이트 형태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구해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소온 리서치 회사 제품이 원래 가격이 비싼데 쿠팡 로켓 직구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양제는요.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공복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당뇨 전 단계 혹은 지방간이 있으시다면 베르베린이라는 영양제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AMPK를 활성화해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또 연속혈당 측정기 실험 이후에 생각보다 혈당이 높게 나와서 베르베린을 구매해서 먹어보고 있는데요. 요즘 저녁 식사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정성껏 해주시는데 양념에 물엿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반찬 투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녁 식전에만 베르베린을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회식이 자주 있는 분들도 저처럼 먹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베르베린 같은 경우 저는 저스트글로우의 파이토좀 제품을 먹고 있고요. 파이토좀 제형이 흡수가 잘 돼서 위장장애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위해서는 코큐텐이 도움이 되죠. 원래 코큐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40대 이후로는 생성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특히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은 코큐텐 합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거나 고지혈증 약물을 드신다면 코큐텐을 100mg 정도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큐텐은 유비퀴놀, 유비퀴뇽, 제형의 형태, 첨가된 성분에 따라 나뉘는데요. 유비퀴놀이 흡수가 더 잘 돼서 비싸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비퀴놀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고령에서는 유비퀴놀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쿠팡 직구 제품 중에는 헬시 오리진스 제품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대사 활성화는 제가 먹었던 카르니틴,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산을 옮겨주는 성분이죠.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를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시거나 정체기에 맞닥뜨렸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르니틴을 공복에 저처럼 1000mg, 더 많게는 2000mg까지 먹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카르니틴은 제가 먹었던 그 제품이 가성비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래 영양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 쓸데없는 걸 판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기능의학이란 것을 알게 됐고요.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질병이 생기는 뿌리를 찾아서 교정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닥터조 선생님의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고, 제가 실제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진단명은 없지만 어딘가 불편한 수많은 환자들을 볼 때 항상 답답했었거든요. 그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이런 진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능학회에 가입해서 연수 강좌도 듣고요. 책도 읽고 실제 진료에 적용하려고 웰케어 클리닉의 김경철 원장님의 입문 심화 강의까지 4개월 동안 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것도 해보게 됐고요. 요즘은 만성 피로, 어지럼증, 만성 통증,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사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하고 맞춤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 대신 영양제를 추천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약을 쓰더라도 영양제도 꼭 같이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보통 기능학 병원에서는 병원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근무하는 병원이 제 개인 병원이 아니다 보니 병원용 영양제를 소개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좋은 영양제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직구로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은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직구를 통해서 영양제를 사게 되면 좋은 제품을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대신 가품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아이허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쿠팡에서 사는 경우에는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그 판매자가 쿠팡인지를 꼭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겠고요. 코큐텐 같은 경우에는 흡수 측면에서는 오일 기반 연질 제형이 좋은데 아주 더운 여름에 구매할 때는 유통 중에 녹을 수가 있어서 그거보다 배지 캡슐에 가루가 들어있는 형태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을 빼면서 먹었던 식단과 영양제를 바탕으로 대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식단과 영양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정제탄수화물 끊고 첫 끼는 인슐린 분비시키지 않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자. 비타민, 미네랄 챙기면서 공복이 힘들지 않다면 점차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면 베르베린, 40대 이상이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면 코큐텐, 정체기라면 카르니틴을 추가해 볼 수 있겠다는 결론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기본이고요. 기본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식사량이 충분한지, 호르몬 문제가 없는지, 먹고 있는 영양제가 흡수나 효과가 좋은 제형인지, 혹은 장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